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필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초전도체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제 정말 뜨거운 테마를 형성했던 그런 섹터입니다. 네, 한국초전도저온학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온 초전도체와 관련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학회는 2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공지를 내고 현지 상황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결과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상온 초전도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서 퀀텀에너지 연구소 연구진들이 이 아카이브에 상온과 대기압 조건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초전도체 물질 AK99에 관한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국내외 학계에서 이 물질이 정말 진짜인지 진위 여부와 관련된 논란들이 일었고요. 일부 해외 연구자들이 자체적인 검증 결과를 내놓게 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퀀텀에너지 연구소 측에서 시편을 제공한다면 검증위에서 상온 초전도체 검증을 위한 측정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시간외에서도 좀 혼조세의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종목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던 대부분 종목들이고요. 서남과 덕성, 신성 델타테크, 모비스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공정위가 대형 연예기획사 앨범에 포함되고 있는 아이돌 포토카드에 끼워 팔기 혐의를 두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포카를 제작해서 아이돌 팬들의 팬심을 이용한 사행성 상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렇게 현장 조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엔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지난달 31일에는 SM 엔터테인먼트를 시작으로 이달 1일에는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포토카드라는 것은 앨범을 사면 들어있는 굿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이돌 그룹의 사진이 인쇄된 명함 사이즈의 카드를 일컫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연예인들의 셀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 친필 사인도 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돌 팬들이 원하는 멤버의 포카를 얻을 때까지 이른바 앨범을 계속해서 사는 앨범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라든지 혹은 중고거래 마켓에서 이 포카를 되팔아서 돈을 버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포카의 시세는 천차만별인데 희귀할수록 값어치가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사행성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 최근에도 엔터사들을 향해서 공정위의 칼날이 겨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미 앞서서 현장 조사를 벌인 바가 있었고요. 소속 연예인과 기획사 간 불공정 계약 여부도 공정위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네, 엔터주들 어제도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았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SM이나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일단 엔터 3사가 좀 타깃이 됐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투자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뜨겁게 2차 전지로서의 프리미엄을 받아가며 올라가는 LS그룹주에 관련된 호재성 뉴스인데요.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8,402억 원 규모를 투자해 2차 전지 소재의 제조시설을 세웁니다. 아주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요. 이전에 한번 나왔던 소식인데 구체적인 부분들이 밝혀졌습니다. LS그룹은 연내 새만금 산단 509의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1,45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요. 투자는 2028년까지 1차로 전구체 생산, 2차로는 황산메탈 생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어제 협약식이 있었고요. 1차 전구체 생산을 위한 투자 사업인 LS LNF 배터리 솔루션의 2차 전지 양극 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식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새만금은 우리 LS그룹의 2차 전지 사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비철금속 분야의 최고 경쟁력을 가진 LS와 양극재 선도 회사인 LNF가 황산니켈,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산업의 가치 사슬을 순수 국내 기술로 구축해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LS그룹주들 최근에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에 올라타게 되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장중 이후에는 좀 밀리는 모습까지 있어가지고요.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와 LS 일렉트릭, LS 전선아시아, LS 네스트웍스까지 4종목 함께 상장돼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오는 14일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7영업거래일간 정리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대 주주인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는 정리 매매 기간 동안 소액 주주들의 주식을 주당 190만 원에 장내 매수하게 되는데요. 상장 폐지 이후에는 6개월간 또 계속해서 장외 매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리 매매 기간 주식을 장내 매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지만요. 상장 폐지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장외 시장에서 매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외에도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부과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 지난 2007년에 상장을 했는데 16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참 이번 연도 그리고 지난해까지 좀 시끄러웠던 종목이기도 하죠. 보시면 자진 상장 폐지가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내부 직원이 2천억 원대 회삿돈 횡령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었고요. 이후에는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었는데 16년 만에 코스닥 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부터 정리 매매 들어가니까요. 흐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철거 범위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HDC 현대산업개발이 다시 한번 전면 철거를 약속했습니다. 현사는 이날 오후 7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철거 공사 현장에서 입주 예정자들과 만났는데요. 해체 범위에 대한 논의 결과들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주 예정자의 의견을 수용해서 지상층 전부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가와 근린시설 생활이 들어가고 있는 8개 동의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철거 범위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네, 이전에 있었던 광주 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요. HD 현대산업개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일 폭염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30도대 후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연일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제주도 측에서 가축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폐사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7월 10일부터 어제 1일까지 도내에서 3,080마리의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했다는 피해 신고가 제시가 됐습니다. 이 돼지가 16개 농가에 580마리 정도고요. 닭이 1개 농가에 2,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가축재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지방자치단체로 공유한 내용인데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6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폭염으로 폐사됐던 신고 사례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912마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3배가 넘는 수치들이 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계주들의 영향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림지주나 하림, 마니커 FNG, 우리손 FNG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